자, 오늘은 준동사 한번 해볼게요. 결국 준동사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는데 투부정사, 동명사가 나오면서부터 하는 때거든요.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이걸 왜 하는 건지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 투부정사, 동명사예요. 그럼 투부정사, 동명사가 무엇인지부터 우리 한국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부정사, 동명사는 뭐냐? 얘 준동사라고 하는데 애초에 동명사는 일단 째껴놓고요. 동명사는 나중에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하지만 애초에는 투부정사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동명사가 후에 투부정사의 불편함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우선 투부정사를 좀 볼 거예요. 그 준동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보면요. 그림 일기 있죠? 그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그 밑에 한 5줄 정도 오늘에 있었던 일 같은 걸 썼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짧은 문장에 나는이 몇 번 들어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죠? 나는 오늘 뭐 했다. 나는 오늘, 나는 너는, 나는. 이게 거의 무한반복에 가까울 정도 반복이 되죠. 근데 지금 성인이 된 지금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한테 그때 썼던 그 초등학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여 쓰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다 한 문장으로 줄여 쓸 수 있죠. 나는 한 번 딱 나오고 맨 끝에 마침표 딱 찍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의 무한 반복이었던 문장들을 단문이라고 하는 거야. 짧은 주어 동작 한 번만 있는 단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문을 여러 개 믹스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주어 동사가 반복되는 문장들이죠. 우리한테 지금 무었던 글쓰기를 하라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런 글쓰기 하지 않잖아요. 그죠? 짧고 유치한 그 문장들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반복된 주어를 생략해 가면서 문장을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무언가 배운 티를 팍팍 내면서 그런 문장들을 쓰잖아요. 근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욕구가 있겠죠. 그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 의미어고 함축어예요. 의미어고 함축어이기 때문에 통상 주어를 생략하고 말을 해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형식어죠. 그 형식을 지켜야 되는 언어예요. 형식을 벗어나면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로 시작한 문장은 뭘로 바뀌어요? 명령문으로 바뀌잖아요. 형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도 당연히 나는 무한 반복을 하다가 이걸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배운 티 내고 좀 더 덜 유치한 문장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 준동사,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여기서 보면요. 두 문장이 있어요. 그죠? I want, 마침표 찍은 거예요. 그리고 I will study English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 뭐 해석은 따로 안 할게요. 보면 얘가 I가 주어죠. 그죠? 왜 주어일까요? 주격이니까 주어예요. 주어 뒤는 뭘로 나와요? 동사. 그쵸? 그 뒷문장 볼게요. 주어죠. 다음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형태. 그쵸? 나는 뭐 할 거야 안 돼. 공부한대요. 얘가 동사죠. 그 다음에 English 목적어네요. 그쵸? 얘 목적어인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English 뭐예요? 대문자로 표기돼 있잖아요. 그럼 고유명사라는 얘기죠. 명사는 문장 내에 무슨 역할을 한다? 주목보 전치사의 목적어. 근데 주어 나왔죠? 주어와 얘와 얘 관계가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목적어예요. I want는 일형식 문장이고 뒤에 I will study English는 삼형식 문장이죠. 나는 영어 공부할 거야. 나는 원해. 나는 영어 공부하기를 원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이 현재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는 것처럼 얘들도 한 문장으로 줄여 쓰고 싶은 거예요. 한 문장으로 줄여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영어엔 대단순 사실절이라는 게 있죠. 대단순 사실절은 뭐냐면 완전한 문장 앞에다 대 하나 찍어 붙여서 이 문장을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갖다 쓰는 게 대단순 사실절이에요. 그쵸? 그렇게 쓴다 그러면 요 앞에 that 하나를 갖다 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I want that I will study English 이런 문장이 돼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죠. that 절이 나왔는데 이 that 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한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타동사 원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이 전체 한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 무슨 절이겠어요? 목적어 역할은 명사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단순 사실절에서는 반복된 주어를 또 쓰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겠죠. 그런 욕구를 충족하려고 만든 게 투부정사인 거예요. 볼게요. 그러면 I want는 그대로 들고 내려와요. 그쵸? 내려왔네? 내려왔고요. 다음 that과 주어를 생략하는 거죠. 반복된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I. 어차피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반복된 주어 생략할 수 있겠죠. 그쵸? 반복된 주어를 생략하고 조동사 빠지고 study English가 그대로 내려와요. 우선 얘 to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o가 없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기본적인 문법의 제약기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절과 절이 동사와 동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영어에서는 중국어나 베트남어나 이런 쪽의 언어들은 동사 두 개를 반복을 시켜요. 다른 중간에 완충장치 없이 같은 고리버지만 걔들은 그렇게 써요. 하지만 영어는 동사 여기서 보면 to가 없다 그러면 이 동사와 study라는 동사가 두 개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만나게 되잖아요. 영어는 문법적으로 이걸 허락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래서 뒷문장, 뒷문장. 원래 이 종속절이었었잖아요. 이 문장을 해서 that 날리고 I를 날리고 그 다음에 will 날리고 study English가 됐잖아요. 요 뒤에 있는 동사 앞에다가 아무 의미 없는 뭘 갖다 붙인 거예요? to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to 부정사예요. 만약에 지금 보면요. to study English 이 문장이요. 어디서 왔어요? 요 위에 있는 to study I will study English에서 주어 생략하고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떻더라? 절과 절이 동사와 동사가 완충장치 없이 직접 만날 수 없더라.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뒤에 온 요 동사 앞에다 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전치사 역할을 하던 to를 갖다 붙인 거예요. to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전치사로 쓰이고요. 하나는 to 부정사로 쓰이는 거예요. 전치사 to라면 뒤에 뭐가 달렸었겠어요? 전치사 뒤라면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고 있겠죠. 왜?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전명구를 이뤄야 돼요. 전명구는 부사구 또는 형용사구죠. 부사구 한 90% 이상, 형용사구는 한 10%나 20%쯤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이 역할하던 to를 갖다가 완충장치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to는 이제 전치사 아니면 부정사로 쓰이는데 부정사로 쓰였다면 이 뒤에 뭐가 오겠어요? 동사가 얘가 동사적으로 놓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영어권 애들이 이걸 만약에 to가 아닌 뭐 as를 갖다 썼어. 애초에 as를 자기들이 합의하기를 그랬으면 우리가 이걸 지금 to 부정사로 안 배우고 at 부정사라고 배우고 있을 거예요. 점을 갖다 이렇게 찍찍 찍었어. 그럼 점 부정사라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왜 나왔다? 유치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엮으려고 만든 거예요. 반복된 주어니까 생략할 수 있더라. I want, 난 원해요. 그쵸?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to study English. 요 to를 앞으로 이제 이 투부정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to를 만나면 얘는 전치사 뒤에 명사 달고 끝났을 테고, 그쵸? 그래서 전명구가 되고 전명구는 부사구 역할을 하겠죠. 근데 to 부정사라면 애초에가 뭐였었어요? 윗 문장의 동사였잖아요.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얘가 또 다른 형식을 만들겠죠.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동사의 역할은 뭐죠? 문장을 구성한다고 그랬죠. 문장을 구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동사가 앞에 명사를 가지면 걔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뒤에 명사를 가지면 걔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English란 목적어를 달고 있네. English가 명사를 달고 있네. 이 English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To study. study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이 한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원래 주절의 주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네.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뭐다? 동사, 명사, 용사, 부사 중에 명사죠.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주목복,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쉽죠? 왜 만들어졌다? 반복된 주어를 생략해서 좀 더 유치하고 유치했던 문장을 세련되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우리 애가 지금 10살인데 11살이네요. 11살인데 저도 이제 언어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제 어린 그 아들의 어렸을 때 어, 언어가 발전을 한국어가 발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어요.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맨 처음 아이들이 말을 할 땐 단문의 형태로 말을 해요. 준동사를 처음에 못 하는 거예요. 준동사 우리나라 말에 어떻게 쓰여요? 여기서는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그죠? 나는 원해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되죠. 뭐 저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그죠? 영어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뭐 이렇게 하겠죠? 그쵸? 근데 한국어에서도 애기들이 처음에 말을 할 때 이 그 준동사적으로 우리말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이걸 처음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문의 형태로 애들이 말을 해요. 그래도 어른들이 알아듣고 대응해 주는 거죠. 그러다 애들의 지적 수준이 좀 높아지면 서서히 그걸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게 준동사예요. 영어에서 그걸 뭘로 하더라? to로 하더라. 그래서 to 부정사가 부르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보세요. I want. 아까는 주어가 같았잖아요. 이 문장에선 주어가 앞서 봤던 문장에서는 주절의 주어도 I였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도 I였었죠. 그러니까 I 반복되는 거 생각해버리면 됐잖아요. 근데 이번 문장 볼게요. 이번에 볼 문장은 I want고요. 그쵸? 주어 동사네. 마침 찍힌 거예요. 서로 다른 문장이에요. You. 너죠. 주어고요. well study 동사네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언제적 사건이에요? 현재 또는 미래 사건. 그쵸? 그리고 조동사 플러스 FP는 언제적 사건이다? 지난 사건. 그쵸? 주어, 동사, 그 뒤에 English 뭘까요? 명사요. 왜 명사인지를 알 수 있겠어요? 대문자로 쓰였잖아요. 영어에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고유명사죠. 그쵸? 그렇다면 얘는 명백한 명사다. 동사 뒷자리에 하는 명사 무슨 역할을 해요? 목적어는 보일 텐데 you와 English는 동격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English 당연히 목적어일 것이다. 몇 형식이다? 3형식 문장이네요. 그쵸? 나는 원해. 그쵸? 네가 영어 공부하는 것을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형태로 줄여 쓰고 싶은 거죠. 줄여 써볼게요. 줄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I는 그냥 내려오겠죠. I want는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you를 아까처럼 생략하려고 보니까 주절의 주어와 you가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이네. 생각하면 문장의 뜻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뭘 어떻게? 내려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well study English에서는 study에서 요 앞에 뭐를 갖다 붙이기로 했어요? 아까 to를 갖다 붙이기로 했었죠? 그쵸? 이게 to 부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to study English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한 덩어리가.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넣고 보니까 뭐가 돼요?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얘는 주어죠. 왜 주어예요? 주격이잖아요. I, my, me, mine 이거 이럴 때 쓰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게 I want 나는 원한대요. 주어 동사네. 그쵸? you가 뒤에 나왔네. 동사 뒷자리에 나온 you는 무슨 격과 무슨 격으로 쓰여요? 주어 아니면 목적어로 쓰이는 거예요. you는 주격 목적격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앞에 주어가 벌써 나왔으니 얘는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목적어밖에 못하네. 그쵸? 그 뒤에 원래 문장에서 얘들이 주어와 얘네가 원 문장에서 이 you는 주어였었고요. study는 무슨 관계였었어요? 동사였었잖아요. 그래 여전히 여기서도 얘와 얘 사이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아니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쵸? 네가가 되죠. I want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그쵸? 공부하는 것을 뭘? English를 얘가 목적어죠. 이렇게 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고요. 얘와 얘의 관계가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오형식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I want 나는 원해요. 네가 그쵸? 얘를 왜 you를 살려놓은 거예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오형식이 되죠. 그쵸? 근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죠. 그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원래 이 줄여 쓴 문장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요. 여전히 목적어와 이 목적보 이 사이에서 무슨 관계가 이루어진다?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원래 오형식 문장이라는 거는 단문 두 개가 있던 문장을 하나로 줄여 쓴 형태거든요. 근데 그 뒷문장에 있던 주어를 앞자의 주절의 주어와 달랐기 때문에 생략하지 못했고, 그죠? 생략하지 못했으니까 명사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얘랑 다르니까 얘는 뭐가 돼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얘와 얘 사이에서 무슨 관계 성립되더라? 주어 동사의 관계 성립됐을 때 얘를 목적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를 뭘로 또 바꿀 수 있어요?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오형식 문장에서는 to study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you가 되는 거예요. 그쵸? 원래 문장에 얘가 주어였었으니까. 그럼 또 그렇게 한번 바꿔보니까 어떻게 돼요? I want 똑같죠? 그 다음에 for you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for you가 요 앞에 you란 앞에 for를 갖다 붙이는 거죠. for 플러스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 얘는 뭐야? 전명부가 되죠. for는 전치사고요. 그쵸? 전명부가 돼요. for는 전치사고 you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잖아요. 자, 영어에서 전치사는 어떻게 써요? 전명부를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쓰고요. 전명구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전명구는 부사구 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 또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다수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I want. 전명구가 되니까 얘는 문장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줘요. 왜? 부사니까. 그쵸? 그럼 얘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죠. 그리고 to study English가 여전히 얘가 뭐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쵸? 원래 문장이 한 덩어리였었잖아요. to study를 만약에 분석한다 그러면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쵸? to 부정사 자체가 원래 문장에 동사를 갖다가 앞에다 to 하나 붙여서 갖다 썼던 거기 때문에 여전히 얘는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to 부정사는 그래서 똑같이 수와 태와 시제를 다 가져요. 얘들은.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얘는 주어죠. I는 주어예요. want가 동사네요. 그쵸? for you는 전명구니까 없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쵸? 네가 to study English가 여기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더라? want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몇 형식 돼요? 3형식 되는 거예요. 그쵸? 자, to 부정사 왜 바꾼다고요? 유치한 문장을 좀 더 세련돼 보이게 하려고. 그쵸? 별거 아니죠. 근데 그럼 동명사는 뭘까요? 동명사는 뭐냐면 영어에서 얘네가 하필 어 하필 준동사를 만들 때 완충장치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트에다 맡겼죠. 전치사 트한테 야 전치사 트 너 일로 와봐. 우리가 준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가 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멀쩡히 있던 트를 갖다 쓰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영어권 애들이 불편한 거예요. 영어권 애들이 자기들의 언어적 습관에서 영어는 자기들의 갖고 있는 언어적 습관에서 틀을 발음하기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려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앞에 투부정사는 어떻게 써요? 트 뒤에 동사를 갖다 쓰잖아요. 그죠? 저희 땐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새는 트 V라고 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하던데 저는 애초에 이렇게 배웠어가지고 잘 안 바뀌어져요. 이렇게 쓸게요. 자, 원래 동사 앞에다가 트를 갖다 붙였던 게 투부정사였는데 얘가 발음하기가 나쁜 거예요. 발음하기가 나빠서 어떻게 해요? 동사 뒤에다 ing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to love you 이렇게 되던 걸 loving you로 이렇게 발음이 굴러가게 바꿔 쓰기 시작한 게 뭐가 돼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o 부정사가 애초에 준동사의 역할을 하던 애들은 to 부정사밖에 없었다. 근데 to가 영어권 애들한테 발음하기가 좀 나쁘더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to를 생략하고 그 뒤에 to 부정사 뒤에 있던 동사의 형태를 ing로 바꿔 쓰기 시작했더라. 그게 뭐더라? 동명사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to 부정사와 동명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to 부정사 불편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동명사니까 지들끼리 완전하게 호환이 되겠죠. 그쵸?
그게 원칙이에요.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완전하게 호환이 된다. 그럼 여기서 제가 투부정사 이 트가 발음하기 나빠서 바꿔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느냐? 볼게요. 저희가 저 학교 다닐 때요. 저 학교 다닐 때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제가 학교 다닐 땐 어떻게 읽었냐면요. I want to go home 이렇게 읽었어요. I want to go home.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읽으셨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I want to go home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좀 배운 집 애들이 있는 집 애들이 윤 선생 영어 교실 그때 이제 중학교 때 그때 한참 뭐 새로 그 시작할 때였었는데 그 애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I want to go home이라고 읽었어요. 뒤에 있는 틀을 발음하지 않았죠. I want to go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읽어요? I wanna라고 읽죠. I wanna go home이라고 읽어요. wanna와 지금 보면 wanna도 있고요. be going to도 어떻게 읽어요? wanna라고 있죠. 아곤나 이러잖아요. 요거 우리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요런 부분들이 wanna나 아곤나가 슬랭이라고 했어요. 슬랭 뭐죠? 미국에서 하층민들이 쓰는 용어. 그러니까 흑인들이 랩하고 막 하던 애들 그때는 이제 많이 그 이렇게 비하받고 그랬었잖아요. 그 애들이 쓰는 저급한 영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다 쓰고 있죠. 얘네가 이걸 왜 바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얘들이 발음하기 나쁜 거예요. 자기들 언어적 습관이. 걔네는 형식어이기 때문에 요 앞에 계속 그 무한 반복해야 되는 주어 동사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빨리 훅 뱉고 싶어 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는 어때요? 트를 발음하려고 그러면 한 번 숨을 끊어주면서 발음해야 되는 그런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의 입장에서 이게 불편해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부정사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도 투부정사가 애초에 투밖에 없었는데 준동사에 투부정사밖에 없었는데 얘네가 발음하기가 나빴던 거예요. 발음하기 나쁜 거 어떻게 해요? 발음을 굴리는 거지. 원래 영어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어우 잘 굴러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걔들은 막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투부정사가 발음하기 나빠서 만든 게 동명사라고 한다면 그럼 둘 사이에는 완전한 호환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호환이 되는데 투부정사를 갖다 문장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려면 얘도 결국은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문장 내에 들어가려면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병사로 변해야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결국은 준동사 각각의 하나의 절로 독립적으로 있다가 이게 다른 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절 속 문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들도 품사가 동사나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게 아니면 문장 속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사는 아닌 거죠. 왜? 동사는 원래 문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잖아요. 그렇다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이 명사의 자리는 뭐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있어요. 주어의 자리에서 이 준동사 두 가지 투부정사 동명사는 완전하게 호환이 돼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To love you is true. 널 사랑은 사실이야.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Loving you is tru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Loving you is true도 맞고 To love you is true.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주로 그러면 미국 애들이 요새 주어의 자리에다 투부정사 쓰는 거 좋아할까요? 동명사 쓰는 거 좋아할까요? 당연히 동명사 쓰는 거 좋아하겠죠. 왜? 투부정사가 발음하기 나빠서 만든 게 뭐더라? 동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편한 거 많이 쓰겠죠. 그래서 주어의 자리는 거의 대다수 요새는 동명사 쓰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목적어와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의 자리에선 갈라 쓰더라. 어떻게 갈라 쓰는지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쵸?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투부정사는 뭐냐? 투부정사라는 건 문장 내에서 단문의 형태로 유치한 문장을 복문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대다수가 다 그래요. 우리 준동사, 투부정사, 그죠? 우리가 어려워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단문을 복문의 형태로 바꿔 쓰는 것. 왜 바꾸고 싶어해? 좀 더 세련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투부정사, 동명사들. 그쵸? 문장 5형식. 우리가 문장 5개 형식 있잖아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형식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말할 것도 없이. 문장 5형식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 5형식은 두 개의 단문을 하나의 형태로 바꾼 문장인 거예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하나만 더 볼게요. I painted. 나는 칠했어요. 그쵸? 여기서 마침표예요. The wall, 그 벽은, 그쵸? is green. 이렇게 됐어요. 그쵸?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줄여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자, 한번 줄여볼까요? 우리 배웠으니까. I painted. 난 칠했어. 그 벽은, 초록색인 상태야. 그쵸? 이 문장을 쓰는데, 일단 주어 그대로 갖다 쓰겠죠. I painted 이런 문장이 되죠. 그쵸? 다음 the wall이네. 그쵸? 앞에 있는 주어와 the wall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써야죠. the wall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쵸? 다음 is 동사잖아요. 그쵸? 이 동사를 뭘로 바꾸기로 했어요? to를 갖다 붙이기로 했잖아요. to is green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얘들은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기본형이 be잖아요. 그래서 to be gree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얘가 주어죠? painted 동사죠. the wall은 뭐예요? 얘가 명사죠. 얘가 명사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 the가 붙었잖아요. the는 뭐예요? 한정사는요. 우리가 영어를 볼 때 명사에다 표시해 놓는 형태예요. 한정사. 그쵸?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그쵸? 관사, 어나, 언이나, 떠나. 소유격. 다들 아시죠? 소유격. my라든지 his라든지 her라든지 얘들이 소유격이에요. 그 뒤고 그리고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this, not that, these, those 얘들이고요. 그 다음 부정형용사가 있죠. no, every, some, any, each, either, neither, another, most. 얘네가 부정형용사예요. 얘들은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명확하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나중에 엄청 고마워요. 얘네가 없었으면 영어는 명확한 언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the world. 너는 한정사잖아요. 한정사는 명사라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맞네. the world. 그쵸? 이 명사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목적 역할을 하겠네. 왜? 얘랑 동격 관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 to be green.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죠. 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목적어와 앞에 있는 목적어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뭐로 봐라? 오형식으로 봐라. 그쵸? 그러니까 얘가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 통상 어떻게 바뀌어요? I painted the wall. 그쵸? 여기서 to be를 생략하죠. 영어에서 to be는 습관적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쟤를 생략하고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green. 그쵸? 이런 문장이 되잖아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the wall 목적어고 얘가 목적보호더라. 그쵸? 우리가 어려워하는 오형식 문장 원래 어디서 나왔더라? 단문 2개에서 나왔더라. 단문 2개에서 문장의 주어가 달라서 생략하지 못하고 표현해 준 것. 그쵸? 얘가 뭐라는 거예요? 문장 오형식이라는 거예요. 문장 오형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문장 2개를 단문 2개를 복문의 형태로 바꿀 때 쓰는 투부정사 같은 개념인 거예요. 거의 우리가 어려워하는 모든 개념들은 다 거기서 출발해요. 관계대명사 마찬가지예요. 관계대명사 단문으로 이어지는 걸 단문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나는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던 걸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배움티나게 바꾸기 위해서 투부정사도 나왔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문장 오형식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분사 구문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관계 부사 다 마찬가지예요. 단문의 형태를 짧고 유치했던 문장을 길고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투부정사와 문장 오형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투부정사. 애초에 준동사를 그러니까 단문 두 개를 복문으로 바꿀 땐 투부정사만 쓰다가 나중에 투부정사가 발음하기 나빠서 어떻게 했더라? 동명사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서로 완벽하게 가능하더라. 아무데나 막 쓰면 된다. 하지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쓸 수 없는 자리가 있더라. 또는 어떤 단어들 중에서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애들도 있더라. 혹은 어떤 형태를 갖다 써도 상관없는 애들도 있더라. 어떤 동사들은 반드시 투부정사하고만 놀아야 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동사는 반드시 동명사하고만 놀아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이런 형태들은 뭐가 되겠어요? 시험거리가 되고 중요한 게 되겠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만 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